선생님, 이번 사연은요, 수금이 어려워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수금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일하고 받는 대가잖아요. 사실 월급을 받을 때는 월급의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냥 쭉 받으면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일을 해놓고 돈을 요구할 때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일을 마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빚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서비스를 줬지만 아직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되는 채권 추심이 되는 거죠. 근데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의 의사가 있을 때 빨리 땡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이 생겼어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돈 생긴 거 아니까 이제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하면은 기분이 좋을 때 그래요, 바로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은 그 다음번에는 어떤 순간이 와야 되냐면은 일이 다 마쳤을 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러한 물건을 줬으니 이러한 대가를 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는 줄 의사가 생깁니다. 이런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내가 당신한테 줬으니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을 받은 만족감 때문에 돈을 충분히 내놓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을 받았던 기쁨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 가치를 폄하하기 시작하고 내가 줘야 될 돈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수금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쳤을 때 바로 받으면 끝나는 일인데,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일의 효과가 나는 것은, 내가 잘했던 못했던 그 효과가 나는 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효과까지 바라보게 하는 기간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영상 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상 제작을 해서 그 영상을 보고 오케이 하고 받아들인 것은 일단 이 영상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어서 구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을 다른 데다가 팔아먹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몫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 영상을 받아서 다른 데 팔아보려고 했더니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문을 했던 사람의 문제지 만들어 놓은 사람의 문제가 아닌데, 이 만들어 놓은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을 샀는데 그 산 거를 다시 팔려니까 안 팔린다면은 그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제작해서 준 사람 탓이 아니라 기획을 한 사람 탓인 거거든요. 예를 다시 들자면 이 물통이 필요해서 이 물통을 제작을 맡겼습니다. 이 물통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괜찮다 해서 이때 수금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주고 나서 이제 다음 달에 수금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면은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잘못 판 것도 있지만 이걸 만든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수금을 요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두 번째 타이밍은 계약서에 있는 수금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하고 언제까지 마치기로 하고 언제까지 돈을 주기로 한다는 것을 항상 계약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놓고 그 날짜에 맞춰서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가 깨지기 싫어서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사실 채권 추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되게 힘든 말이고 그 사람한테 부담 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금에 있어서 내가 그 수금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양보를 하면 그게 양보가 아니고요, 권리의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을 때 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얘가 받을 생각이 없나 보다 하고 그 행위를 가장 뒤에 밀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수금에서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받는 사람이지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돈이 있다라면 뭘 하게 됩니까? 자기의 가장 우선순위에 이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빚을 갚는 사람이 안 갚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애당초 못된 의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빚을 갚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맨 뒤로 밀어놓고 다른 짓을 하다가 결국엔 돈이 모자란 거죠. 우리가 한번 미루어놓은 것을 다시 되돌리려면 이제 정말로 요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끼리의 돈은 잘 안 갚는데 어떤 돈은 가장 먼저 갚습니까? 대출. 그렇죠. 대출, 또 사채, 담보 이런 게 걸려있는 것은 반드시 갚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안 갚는 행위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항상 무엇을 걸어놓게 됩니까? 보증을 걸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증을 안 걸어놓는 것이라고 하면은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일을 끝마치고 언제 줄 수 있는지를 확정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받기로 한 날짜에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받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포상집에 가서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거를 팔다가 망했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막 납품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근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망했습니다. 자, 나도 돈을 못 받았지만 이것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이 사람 돈이 없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면서 빚을 갚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선함에 기대지 마시고 그 사람이 망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집에 초상이 났다고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부조금을 돈으로 달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까지 끌고 나올 수 있는 냉정함이 있다면 납품했을 때 받으십시오. 계약 날짜가 도래했을 때 받으십시오. 초상집에 가서 그 초상집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관계를 망쳐가면서 받을 수 있는 그 용기와 능력이 있다면 그 전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수금의 달인도 아니고 채권 추심의 무슨 조폭도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삶의 지혜는 받을 수 있을 때 그것도 즐겁게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